오늘 주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인데요. 이 형사합의라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 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합의를 하진 않는데요.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예를 들어 12대 13대 중과실을 하죠. 이런 중과실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때 가해자는요,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싶겠죠. 어느 누가 감옥에 가고 싶을까요? 이렇게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는 거, 요거를 우리는 형사합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합의라는 것을 할 때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지, 또 따로 받아야 될 서류는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형사합의라는 것은요,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사회통념상 납득할 만한 금액을 피해자 측에게 지불한 뒤 그 돈을 받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나 탄원서 등을 써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형사합의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회통념상 초진 주수당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정도의 사이의 금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합의금은 3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해두시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운전자의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가지고 운전자 보험을 한 개가 아닌 세 개 가입해 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 보시면요, 형사합의금에 관련한 담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게 됐을 때 그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담보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인 경우에 1,000만 원 한도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가해자는 이제 형사합의할 때 1,000만 원까지는 내 돈 들이지 않고 합의금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도 금액인 1,000만 원 내에서는 금전적 부담 없이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주당 50에서 100만 원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합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입해둔 운전자 보험 상품이나 가입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나 지급 사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운전자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합의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합의 시기는요,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조사를 마치고요. 그 다음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보통 소요가 되고요.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동종 전과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런 중대한 사례가 아니고서는 보통은 정식 재판이 아니고 약식 기소를 해요. 이렇게 약식 기소를 한 경우에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그 기간이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보통은 이 약식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야지 약식 명령에서 형이 감경되어서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약식 명령 후에 가해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보통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정식 재판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보통 경찰 단계에서나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들한테 조언을 해줍니다. 피해자 찾아가서 사죄하고 합의서 제출해라. 이 말을 듣게 되면은 가해자 측에서는 빨리 합의를 보고 싶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 측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내가 피해자이신 경우에는 가해자한테 먼저 연락하시기보다 기다리시면 되고요. 합의의 필요성이 더 큰 가해자가 더 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 의사가 없지 않은 한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꼭 챙겨보셔야 될 내용인데요. 합의서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서류도 하나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서류가 뭐냐면요, 채권양도 통지서입니다. 채권이라는 게 돈을 받을 권리죠. 이 권리를 피해자한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류인데요. 이 서류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합의금은 민사합의와는 별개의 개인이 지급하는 돈이며 만약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돼야 될 민사합의금에서 이 형사합의로 받은 금액이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될 당합의와 관련된 일부 변제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이 합의로서 채권 양도되었기에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일부 변제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당 합의와 관련된 일부 면제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될 합의금 액수만큼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이거 그냥 아무튼 이 내용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